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 제커. 2장. 전쟁과 핵무기 없는 세계로. 핵무기 보유에 반대한 괴팅겐 선언. 이케다. 전란의 시대에도 괴팅겐이라는 학구적인 도시가 견지한 긍지 높은 기풍이 느껴지는군요. 전쟁은 청소년들의 배움의 기회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처럼 젊은 시절 전쟁을 겪은 세대는 질릴 정도로 이러한 경험을 해야 했지요. 제가 불법을 믿으며 생명 존엄의 철학을 탐구하고 평화를 위한 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도다 조세이 제2대 창가학회 회장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전 기념일 하루 전 1947년 8월 14일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19살의 청년을 포옹하고 격려해주는 커다란 인격에 매료되었습니다. 게다가 도다 회장이 전시 중 마키코치 초대 회장과 함께 군부의 방침에 반대해 투옥되어 2년간 옥중투쟁을 관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평생 도다 회장을 스승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심했지요. 전쟁 중 소년 시절을 보내고 제2차 대전 후 격동기를 겪으며 올바른 평화의 길을 모색하던 중 이러한 스승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SGI는 마키코치 초대 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이 전개한 평화와 인도의 투쟁을 계승해 오늘날까지 전쟁과 핵무기 없는 세계,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 건설을 목표로 각국에서 풀뿌리 차원의 대화 운동과 의식 개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박사의 아버님이 핵무기에 결연히 반대 운동을 하신 일도 잘 알려져 있지요. 바이츠 제커. 1957년 4월 제 아버지가 주도해 다른 17명의 물리학자와 함께 이른바 괴팅겐의 18명이 괴팅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무장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특히 아데나워 총리와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했지요. 물리학자들이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인 대포가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아데나워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것입니다. 물리학자인 이들은 핵무기는 통상적인 종류의 무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무기라고 선언하고 아니한 비교에 근거한 발언은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운동을 주도하셨고 오토 한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 유명한 과학자들에게 괴팅겐 선언에 서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아데나워 총리와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은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특히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은 격노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이 일은 일반 시민들의 식탁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18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가 시사 주간지 대여 슈피겔 표지에 실렸습니다. 그러자 반 친구들이 제게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본 게 기억납니다. 이 문제는 대대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저희 집에서도 당연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계속 굉장히 온화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정하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농담처럼 슈트라우스 국방장관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시며 그에 비하면 아데나워 총리는 훨씬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정치적 분규의 커다란 원인이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저희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것을 배우는 법이지요. 다만 아버지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학교 수업처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역사 수업처럼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은 일절하지 않으셨지요. 그러한 대화가 훌륭한 교육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신념을 관철하며 끝까지 사명을 갖고 살아가신 아버님의 행동 자체가 훌륭한 인간교육이 되었군요. 1957년은 1년 전에 스웨즈 전쟁과 헝가리 혁명이 잇따라 발생해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던 때입니다. 서독의 핵무장에 대해 솔선해서 반대를 호소하신 아버님의 행동은 확고한 용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괴팅계 선언에는 과학자의 사회적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순수과학 연구와 그 응용에 종사하는 것, 또 그러한 영역에서 젊은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치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 이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원자무기의 제조, 실험 또는 사용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아버님이 주도하신 이 선언은 1955년에 발표한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과 함께 냉전기의 과학자들이 양심과 책임감으로 목소리를 높인 성명으로 영원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 중 마지막 생존자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이끈 퍼그워시 회의의 조지프 로프블렛 박사와 대담집을 발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57년은 괴팅겐 선언이 발표된 해일뿐만 아니라 퍼그워시 회의가 캐나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연 해이기도 하지요. 또 기이하게도 이 해는 제 스승인 도다 제2대 회장이 청년을 중심으로 모인 5만 명의 군중 앞에서 핵무기는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대 악이라고 외친 원수포 금지 선언을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도다 회장은 선언의 말미에서 당시 청년이던 우리에게 핵 폐기 운동을 의탁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기점으로 SGI는 세계의 평화 운동의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로트블렛 박사는 저희와 뜻을 함께했던 도다 씨를 생전에 뵙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 전쟁 없는 세계라는 도다 회장이 시작하고 이키다 회장과 SGI 여러분이 계승해온 운동과 같은 목표를 향해 퍼그워시 회의가 함께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로트블렛 박사가 대담 중 말씀하셨는데 퍼그워시 회의는 당초 일회성으로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덕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회의가 런던에서 열렸을 때 바이츠 제커 박사의 아버님도 초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활동의 방향성을 검토하셨다고 로트블렛 박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몇 번이나 중요한 역사의 장에서 핵 폐기 운동을 추진해 오셨는데 피법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신지요? 바이츠 제커. 아버지는 몇 번인가 일본을 방문하셨지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일본인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물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게오르그 피히트 교수가 1980년에 지금 여기서 부제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이후의 철학적 고찰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책에서 피히트 교수는 독일의 패전 책임은 독일에 있지만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아닐까라고 썼습니다. 여하튼 당시 독일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히로시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독일의 항복 직후 영국에 억류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은 몇몇 인류 물리학자들을 영국 내의 비밀 장소에 수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소련이 물리학자들을 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밀리에 실행되었지요. 소련 국가보안위원회가 영국 내에서도 물리학자들을 끌고 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6개월 동안이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셨던 것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던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직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은 분명히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